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조경도 굉장히 잘 돼 있었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굉장히 단단하게 튼튼하게 잘 지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안에 석축으로 쌓여진 계단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아마 원가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비싼 물건이 되겠죠. 조경도 잘 돼 있고 앞에 마당도 좀 널찍해서 단독주택으로서 표현 가치가 굉장히 큰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형은 북서향이지만 앞에 뷰는 막히는 거 없이 굉장히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2020 타경 17316 1번 물건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10-23번지에 위치한 단독주택 물건입니다. 감정가 4억 6,900만원에 시작해서 현재 1회 주찰되고 최저가 3억 2,800만원 2023년 2월 17일 매각기일로 해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184평이고 지금 대지가 169평, 그 다음에 도로 지분 1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지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14평 포함해서 전체 58.7평이고 지상 1층 26.9평, 지상 2층 17.8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이 2019년 3월이기 때문에 지금 약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축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물건이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내부로 들어가서 볼 수는 없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조경도 굉장히 잘 돼 있었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굉장히 단단하게 튼튼하게 잘 지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안에 석축으로 쌓여진 계단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아마 원가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비싼 물건이 되겠죠. 조경도 잘 돼 있고 앞에 마당도 좀 널찍해서 단독주택으로서 효용가치가 굉장히 큰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형은 북서향이지만 앞에 뷰는 막히는 거 없이 굉장히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곳이 이 물건의 경계입니다. 여기 노란색 부분이 주택이고 파란색 부분이 출입구 그리고 마당이 되겠네요. 여기가 도시지역의 자연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20%, 용적률 100%를 적용받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대지 면적이 169평이고 건축 면적이 약 28평이니까 건폐율은 약 16.5% 정도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대지에 좁게 지어진 그런 단독주택들보다는 마당을 훨씬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매지에서 보시면 물건지 앞쪽 도로에 대한 지분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에 건축물을 다시 짓거나 할 때 도로 지분 문제로 소유자 동의를 받거나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아마 매도 시에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부 구조를 보시면 지하 1층은 주차장이고 1층은 방 2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내부 계단 통해서 올라가면 방 2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이 총 4개, 화장실 3개네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들어와 있고요. 오수관, 그 다음에 전기통신 깔려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입지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물건은 이 동두천시에 위치해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양주시 그리고 의정부시 지나서 서울에 진입하게 됩니다. 저희 물건지에서 서울 제일 북쪽에 있는 도봉구까지 약 38.2km 44분 자동차로 소요가 되고요. 지하철을 탄다면 동두천역에서 1호선을 타고 쭉 내려오면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보게 되면 저희 물건지 위치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동두천역, 동두천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여기 동양대학교 동두천 캠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은 역세권이긴 하지만 사실 여기에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고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보산역이 있습니다. 보산역 옆에 지금 이쪽이 우리나라 지도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숲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쪽이 사실 미군 부대 캠프 KC가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구글 맵으로 보시면 아까 거기가 보산역 메트로 있는 곳이고, 여기 보시면은 캠프 KC 이렇게 크게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보산역 주변으로는 이렇게 동두천시 외국인 관광 특구도 있고, 로드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게 미국스러운 그런 간판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물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동두천역까지 직선거리로 1km 정도 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1호선을 이용해서 서울 접근성이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이쪽 보산역에도 생활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괜찮은 입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이 적정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정평가가 4억 7천만 원 정도로 됐는데, 감정평가가 잘 되었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토지부터 살펴보면 대지가 약 2억 2천만 원 정도의 감정이 되었네요. 대지가 약 169평이니까 평당 약 130만 원 정도로 감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는 저희 물건보다 좀 더 시내에 가깝고 진입도로가 더 넓고 좋아서 물건지 토지가 감정평가서상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물론 표준지가 상대적으로 좋거나 나쁘다 하더라도 어차피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출발을 해서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을 하기 때문에 가치평가를 하실 때 중요하게 고려하실 요인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토지 매물이 얼마 정도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물건지에서 약간 북쪽에 위치한 물건인데 평당 126만 원이 나와 있네요. 평수가 1200평으로 좀 커서 요양원이나 물류창고 부지로 추천한다고 하는데, 지목이 전이라서 건축하려면 농지 전용 부담금도 추가로 내야 하는데도 꽤 비싸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토지는 전원주택 부지이고 평당 80만 원으로 싸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물건지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 토지는 물건지 북동쪽에 위치한 전원주택 부지인데 평당 12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토지는 150평인데 아래쪽 설명 보시면은 대지는 116평이니까 대지만 기준으로 보면 평당 155만 원입니다. 네이버 호가 기준으로는 토지는 약 평당 8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평당 80만 원짜리는 좀 싸게 나온 것 같은데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한번 이유를 파악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실거래 사례는 참고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22년 8월에 보면 물건지 서쪽으로 94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하나 있네요. 이상의 네이버 매물이나 실거래로 적용을 해보면 토지 가치는 평당 약 90만 원 선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경매 물건의 도로 지분 면적을 제외한 순수 대지 면적이 169평이니까 보수적으로 평당 90만 원 정도 적용을 하면 약 토지 가치로는 1억 5천만 원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토지는 감정평가된 약 2억 3천만 원보다는 보수적으로 보는 건데, 건물은 어떨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건축비가 매우 많이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매 물건처럼 철근 콘크리트로 다시 지으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감정평가서에서 건물 가치를 지하주차장 포함해서 약 2억 4천만 원으로 측정을 했고, 주택 부분만 보면 약 2억 1천만 원 정도로 측정을 했습니다. 평당 적용한 단가를 보면 표준 단가를 제곱미터당 146만 원이니까 평당으로 환산하면 약 480만 원을 적용했네요. 그런데 자료 출처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한 2019년도 건물 신축 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보면 다가구 주택의 공사비가 제곱미터당 150만 원이니까 감정평가서상 금액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데 2022년도 자료를 보면 어떨까요? 공사비가 제곱미터당 181만 원으로 나오네요. 용도별 평균값으로 2019년 대비 최소 21%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제곱미터당 181만 원을 평당으로 환산하면 약 600만 원이죠. 그런데 이건 다가구 주택의 평균값을 적용해 본 것이고, 실제로 요즘 철근 콘크리트로 경매 물건처럼 석축도 쌓으면서 지으려고 하면 정말 저렴하게 지어도 평당 700, 최소 800 이렇게는 잡아야 됩니다. 그럼 경매 물건의 주택 면적이 지하 주차장을 제외하면 약 40평 정도가 되니까 평당 700만 원이나 80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주택 부분 가치만 약 3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주택을 다루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봐도 개략적으로 신축 비용에 대한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3년 2월 1일에 질문이 올라온 게 있네요. 시골집 집 짓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건축비 요즘 많이 올라서 평당 700은 줘야 하더라고요 라는 댓글도 있고, 평당 700에 어림도 없습니다 라는 댓글도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다시 짓는다는 관점으로 가치평가를 해보면 토지는 아까 약 1억 5천 정도였고 건물은 약 3억 정도였으니까
이 물건의 적정 가치는 4억 5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최저 입찰가가 3억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가치 대비해서 약 1억 정도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이버의 단독주택 매물을 봐도 2012년식 대지 108평에 연면적 36평짜리가 현재 3억 8천만 원에 나와 있고, 건축물을 포함한 금액을 대지 기준의 평당가로 계산을 하면 평당가가 350만 원이어서 경매 물건에 적용을 하면 경매 물건은 5억 9천만 원으로 환산이 됩니다. 이 물건은 2013년식 대지 132평의 연면적 38평짜리 건물인데요. 대지 기준 평당가가 273만 원이라서 경매 물건에 적용하면 4억 6천만 원으로 환산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다시 짓는 비용, 제주달 원가 관점에서 가치 평가를 한 4억 5천만 원이 절대로 고평가되지 않은 적정한 가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입찰을 고려해도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물건은 약 4억 5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고 현재 3억 3천만 원으로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약 1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두 번째로, 단독주택이 가지는 물건 종류의 특성상 이 물건은 저렴하게 낙찰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좋은 물건이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은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남의 아파트, 화성의 토지라 하더라도 50명이 입찰하는 물건이면 저렴하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절대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경매 시장에서 단독주택은 주택수 규제도 있고 가치평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입찰자가 많지 않고 생각보다 낙찰가가 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물건은 팔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하실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싸게 낙찰을 받았더라도 팔지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단독주택에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단독주택이 가지는 범용성입니다. 단독주택이 나만의 스타일로 촌스럽게 지어져 있거나 내부 구조가 너무 안 좋거나 하면 아무리 싸게 샀어도 사려는 수요가 적거나 없기 때문에 팔기가 어렵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 요즘 트렌드에 맞게 세련된 형태로 잘 지어져 있고 내부 구조도 너무 좋고 마당도 넓게 잘 펼쳐져 있고 뷰도 좋습니다. 더욱이 서울과 약 40분 거리인데다가 지하철 1호선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범용성이 있고 장점이 많은 주택이라 매각하는 시점에 매수자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같은 위치에 동일한 컨디션으로 다시 지으려면 훨씬 더 큰 금액이 필요할 것이고, 범용성 있는 이 물건을 그거보다 저렴하게 내놓는다면 최저가 3억 3천만 원 대비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시세 차익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